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에듀윌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그 시험 어떻게들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목표에 딱 적합한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을 좀 체크하시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먼저 교환을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먼저 풀어보시고요. 정답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내용 중 옳은 것만 고른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은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할 중요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인가를 얻어요. 사업 시행 인가를 누가 얻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얻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요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될 텐데요. 이건 중요사항이라는 겁니다. 동의 요건이 중요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률로서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금 법원의 입장이고요. 현재 입장이죠. 그다음에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를 얻기 위한 요건이 중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굳이 규정될 필요가 없고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바로 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이 인가와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이 인가는 성질이 다르다라는 점이죠. 이 인가는 설권행위입니다. 강학상 설권행위 특허가 되겠고요. 이건 보충행위예요. 보충행위께서 지금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 인가와 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업법은 맞습니다. 2번 법률에 예외 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새로운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 시기 이전에 종결한 과세 요건 사실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조례로 어떻게 세금을 규정합니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을 조례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우리 TV 수신료도 중요한데 세금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 강의를 하면서 우리 그 현장 강의를 받는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국세는 그래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수 있지요. 이렇게 떠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수험생들은 이렇게 고개들을 하더라고요. 조례로 지방세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면 큰일 납니다. 지방세도 세금이에요. 그걸 국회가 법률로 정해주면 지방정부가 그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고 이러는 거지 조례로서 제정할 수 없어요. 특히 지금 니은번 같은 경우는 시행시기 이전에 종결한 과세 요건, 이미 종결한 걸 새 법을 만들어서 소급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잘못됐죠. 디귿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사법상 계약도 아니고 공법상 계약도 아닙니다.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죠. 이름이 얘가 계약인데요. 공법상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인데 얘가 공법상 계약도 아니고 사법상 계약도 아닙니다. 뭐예요? 이게 행정재산이잖아요.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이 행정재산입니다. 이거 당신이 위탁해 드릴 테니 관리하시고 당신이 주차비 받아 잡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일정 금액을 납부하라.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름은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공계약도 사계약도 아닌 특허에 해당이 된다는 점 아주 기본적이죠.
1번 행정재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관리청에 이에 대한 거부는 행정처분이다. 예, 맞습니다. 옳게 됐죠. 거부 처분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선지, 격번, 리을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관리기관인 행정청의 분양 대상 기업체 선정 행위는 분양업체 선정인데 이게 처분이 될 리 없죠. 2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판례에 의하면 민사입니다. 민사, 사법관계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지급 청구가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어떻게 외울까요? 부가당, 꼴가당, 부가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이다. 부가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이다. 부가당. 3번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심판을 청구했다가 부적법 각하 재결을 받게 됩니다. 90일을 넘겼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사건이죠. 자, 그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합니다. 제소 기간을 준수한 걸로 볼 수 있다. 들었죠? 그래요. 불가쟁력 발생하면은 심판도 못 가고 소송도 못 갑니다. 심판 재결서 송달받았다고 이때부터 다시 90일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4번에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에 대해 행정처의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처분을 했다면 종전의 무효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 효력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처분인데 다시 동일한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것은 보완해서 다시 처분했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소익이 없다.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선지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사인의 공법 행위인 신고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입니다.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입니다. 건축 신고, 인허가 의제로서의 건축 신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세 가지 확실히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건축 신고, 수리 불효 신고, 우리 판례에 하면 수리 불효 신고 하지만 수리 거부는 처분. 인허가 의제로서의 건축 신고, 수리 필요 신고, 그런데 실체 심사를 통한 수리 필요 신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필요 신고. 오케이죠? 잘 들으셨습니까? 꼭 정리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 국제표준 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하는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 할 때 관할청이 소관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학원의 신고, 등록수를 거부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심사를 갈 수도 없고 수리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2번 같은 경우 실제 사실관계는 살샷댄스인가요? 그런 무도학원을 치려고 했는데요. 다른 요건을 이유로 거부를 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3번 인허가 의제로서 건축 신고인데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리 필요 신고지요. 4번에 행정처의 국토법에 따른 개발 행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 건축물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가설 건축물 건축 신고는 건축 신고 요건이 갖춰주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타법이죠. 지금 국토법,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국토법, 타법상의 이유를 들어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되는 게 또 있죠. 그래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해오면 주민등록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를 받아들여야 되죠. 타법, 지방자치법이라거나 투기목적이라거나 이주대책 등
타 요건을 심사해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만 옳게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행정 절차 틀린 것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 사무실을 방문,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 좀 연계해달라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은 해당 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청문을 실시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처분 연기를 요청했던 거지 청문, 증거를 조사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처분 좀 연기해 주세요. 자, 이 사건은 어땠어요? 사실관계가 처분 좀 연기해 주세요. 지금 처분하면 저 큰일 납니다. 개인 택시 운행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알고 마침 잘 오셨어요. 오셨으니 이 자리에서 청문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청문을 왜 이 자리에서 합니까? 처분 좀 연기해 주시라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오셨으니 합시다. 당신 안 할 거예요? 라면서 당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거다. 이러면서 청문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처분 좀 연계해달라는 요청을 하러 온 거지 청문하러 온 거 아니기 때문에 또 청문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랬던 판결이 되겠습니다. 2번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 대상이나 의견 청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주 출제가 많이 되죠.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아요. 또 있죠. 물론 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기남복 씨, 저는 그렇게 이제 암기하라고 그래요. 기남복 씨, 김성군 씨, 명불 씨 이렇게 외라고 하는데 긴급, 안전, 복리, 기남복, 긴급, 안전, 복리. 그다음에 성군 씨, 성질상 곤란, 명불, 명백기, 불효. 그다음에 일정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처분이 필요한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유가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다. 아주 길다랗게 돼 있지만 그게 지금 법에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법에 3가지보다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 판례 2가지더라고요. 판례 2개. 그죠? 바로 거부 처분. 아주 사전 통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 권익 침해의 경우입니다. 제3자 권익 침해. 이거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그런 대표적인 판례가 되겠고요.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대표적인 판례 2개가 있어요. 법이 정한 의무 부과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 부과가 있고요. 예, 사실관계는 어떻게 돼요? 공무원 연금 환수 결정. 공무원 연금 환수 결정 좋습니다. 두 번째가 뭐 있어요?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그죠?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포인트. 고시 왜? 고시는 무슨 처분입니까? 일반 처분이죠. 누구를 상대로 했습니까? 전 국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고요. 이미 고시하기 전에 공람 절차를 거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무조건 암기를 해둬야 할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3번에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7일 전까지 주재자에게 통지토록 돼 있어요. 그래요. 청문도 조심해야 돼요. 청문을 당사자한테 통지할 때는 10일 전입니다. 우리 어떻게 외웁니까? 청문을 열으라 이렇게 외우죠. 청문을 열으라, 청취하라 이렇게 외웠죠. 청문은 열흘 전 사전 통지다. 청문을 열으라, 청취하라, 청문 안 하면 취소다. 근데 주재자한테는 7일 전입니다. 주 7일, 주재자한테는 7일 그렇게 외웠죠. 4번에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등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청문한다. 너무 중요해, 너무나. 그죠?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 조합 설립 허가 취소의 의견 제출 기한 내. 포인트, 의견 제출 기한 내. 상대방이 신청해 오면 청문합니다. 좋습니다. 정답은 1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행정소송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의 경우 무효 선언적 취소송, 무효 선언적
취소 소송. 취소 소송에 제소기한을 준수치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취소 소송이에요. 무효 선언을 요청하는 취소 소송입니다. 따라서 취소의 요건 다 갖추어야 되고요. 아무리 무효라도 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자, 말씀해 보세요. 포인트가 뭐예요? 각합니까? 기각입니까? 각합니다. 그죠? 취소 소송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라도 각하. 이번에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당한 이익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야 돼요? 야물딱스럽게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왜? 이게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상에 규정된 용어입니다. 법률상 이익, 정당한 이익, 법적 이익 이런 말이 넘어가면 안 돼요.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 3번의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그 장, 국가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입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한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마 강조해서 잘들 암기하고 있겠지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이게 피고라는 것도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대법원 소재지, 이것도 포인트예요. 근데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한다가 아니라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할 수 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죠? 한다라고 했어요. 한다, 지금 여기처럼 한다 그러면은 전속 관할입니다. 꼭 거기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할 수 있다라면은 임의 관할입니다. 거기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었고요. 4번에 소득세 관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되어야 된다. 주민세, 소득세 관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국세라면 피고가 세무서장이 돼요. 세무서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주민세이기 때문에 피고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옳은 건 물었기 때문에 4번만 옳게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특별한 희생은 입법자에 의해 입법되어 보상 규정을 가지게 되는 침해를 의미한다는 이론이 분리이론이에요. 그죠? 경계 이론은 일정한 경계만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이다. 보상이 필요하다. 분리이론은 입법자에 의해서 입법되어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죠. 자, 1번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유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의 사이에는 일정한 침해의 강도와 본질이 있어 이를 넘어서게 되면 특별한 희생이다. 침해의 강도와 본질이 있어 넘어서면 이건 경계이론이죠. 2번 우리 대법원의 유추적용설. 유추적용설은 경계이론이에요. 대표적인 경계이론이죠. 금전구제니까. 3번 보상 규정 유무에 의해 보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경계이론이에요. 지금 제시된 문장은 분리이론이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지금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4번 보상 규정이 없는 침해의 경우 위헌이 되며 이는 단순 위헌이 아닌 입법자에 의해서 입법 개설 요구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랑 유사다. 이게 지금 4번이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입법자에 의해서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4번이 옳게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리이론 우리 헌재, 독일의 헌재. 경계이론 우리 법원, 독일의 법원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7번입니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옳은 거라고 돼 있어요. 국가배상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1번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 점유자, 관리자,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중첩하는 경우 국가만 국배법에 따라 궁극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죠. 선택적 책임, 선택적 청구 아무 쪽이나. 2번 예산 부족은 절대적 면책 사유가 된다. 예산 부족, 재정적 제약이죠. 예, 절대적 면책 사유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견제에서 안전성에 관한 문제지 예산 문제가 아니다. 3번 국배법 5조 1항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공공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다. 뒤가 틀렸죠. 다 좋은데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더라도 국배법상 영조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했다 하여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가 있다 단정할 수 없다. 좋습니다. 예, 우리는 영조물의 하자가 완벽성 결여가 아니라 통상의 안전성 결여예요. 보통 영조물이 영조물로서 갖추고 있을 안전성이 있는데 그걸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자다라고 하는 거지. 완벽성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옳게 된 정답이 되겠네요. 8번 들어갑니다. 자, 행정부의 입법 활동에 관한 헌재, 대판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6 위반 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법적 성격은 법규 명령이다. 자, 처분 기준 원래 행정규칙이죠. 근데 이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시행령에 들어있느냐? 법규입니다. 시행규칙에 들어있으면 우리 대법원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향이죠.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시행규칙에 있는데 법규로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기준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의 협의 취득 보상기준 이 두 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외우고들 계십니까? 저한테 강의를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요. 시외버스, 토지보상, 법규 명령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자, 그거 이외에는 이제 시행령에 있으면 법규, 시행규칙에 있으면 행정규칙인데 특히 이제 1번과 관련해서는 이 그 과징금 부과 기준이 법규는 맞는데 상한액이냐 확정액이냐 이게 문제가 됐죠. 우리 대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액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자,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이니까 행정규칙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그 내부 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된다라고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좋습니다. 행정규칙이잖아요. 행정규칙 위반은 위법 아니고 행정규칙에 따랐다고 적법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3번에 헌재 판례에 의하면 헌법상 위임 입법 형식은 예시 규정입니다. 헌법에 적혀있는 법규 명령이 쭉 있는데요. 예를 들어 놓은 거냐 아니면 열기 규정, 열고 기록해 놓은 거냐 인데 예시 규정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헌법에 없는 예를 들어 감사원 규칙 같은 거 어때요? 법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들었네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조항은 위헌이 아니겠습니다. 4번 상위법에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감리비 지급기준 사건이죠. 상위법에서 주택법이었어요. 감리비 지급 기준을
장관 시행규칙으로 만드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장관이 에이 고시가 있는데 고시로 만들지 뭐 이러면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했음에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어요. 따라서 이 고시 등은 위임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법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부관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행정행위 부관은 법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랑 구별되어야 한다. 법이 직접 행정행위 조건, 기한을 정했다. 이건 뭐라고 불러요? 법정부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부관과 구분해야 할 부관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부관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상 제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정부담이 있죠. 수정부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부관은 법으로 정해진 부관이지 행정청이 처분할 때 붙인 부관이 아니고요. 내용상 제한은 본체 자체가 제한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관이 아니고요. 수정부담은 다툼이 좀 있는데 우리는 부관이 아니라고 답해야 맞습니다. 부관의 취지 안 맞죠? 부관의 취지는 신청한 거 주는 거예요. 줘. 뭐뭐뭐 된다. 그래 가져라. 대신 안 된다라고 제한을 가는 거죠. 수정부담은 처음부터 안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이걸로 해줄게. 그래서 신청한 걸 주고자 하는 부관의 취지에 좀 안 맞기 때문에 부관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일정 기간 내 공사에 착수할 걸 조건으로 하는 공유 수면 매립 면허는 해제 조건에 해당된다. 이거 어떻게 푸셨습니까? 이게 이제 물론 뭐 판례가 있는데요. 이걸 기한으로 보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선생님 이거 기한이잖아요. 왜? 일정 기간 내 예를 들어 6개월 내 착공할 걸 조건으로 6개월 올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거 기한이잖아요. 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라 일정 기간 내 공사에 착수할 걸 조건으로 당신이 공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공사할지 안 할지 당신이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내 공사할 걸 조건으로 6개월 공사할 걸 조건으로 당신에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주겠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간 안에 그 기간 안에 당신이 공사만 하면 돼. 그때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면허는 없어지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죠. 3번에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요. 그 기한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죠.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지 허가 자체 존속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에 붙어있는 조건만 3년간 하천 점유가 3년 이랬었던 사건이죠. 3년간 조건만 3년간으로 가자. 조건을 바꿔줄게. 3년에 한 번씩 뭐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4번에 재량에는 법령상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부관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재량에는 그렇죠. 기속은 안 돼요. 법에 근거가 있을 때 아니면 기속에 부관 붙으면 무효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정답은 3번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의 조건의 존속기간 이렇게 봐야 맞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 중 바르게 연결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위적 권리나 능력을 부여합니다. 특허죠. 설권행위. 제3자들의 법률행위를 보충 효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자, 이건 보충행위, 인가죠.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는 행정행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는 허가가 되겠습니다. 자, A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있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충행위죠. 예, 구성 승인 보충입니다. B는 개발 촉진 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 개발 사업에서의 지정권자 실시계획 승인 처분. 이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름이 지금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승인 그러면은 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설권행위입니다. 특허입니다. 사업 지정권자한테
계획 승인해 줄 테니까 땅 뺏고 사업해. 즉 이런 말이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설권행위가 되겠고요. C.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거 인가 맞고요. 보충행위. 자동차 관리법상 사업자 단체 조합 설립 인가 얘도 인가예요. 얘도 그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인가는 설권행위인데 자동차 관리법상의 사업자 단체 얘는 인가입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얘가 특허가 되겠습니다. 오케이죠? 자, 따라서 가에 해당되는 것, 설권행위에 해당되는 건 B2가 있습니다. B2가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나에 해당되는 거 보충행위죠. 나에 해당되니까 A 좋아요. 근데 B가 아니에요. C 좋아요. D 좋아요. 그래서 A, C, D 이렇게 나와야겠고요. 틀렸네. 3번에 다는 이제 허가였단 말이에요.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 아닙니다. 허가는 원칙으로 기속이죠. 4번에 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인가죠. 인가는 법률행위 하자를 이유로 직접 나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좋습니다. 늘 강조하는데 인가는 기본적 법률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가지고 소송할 수 없다. 인가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데 기본적 법률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 갖고 소송 못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행위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좋아요.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 필요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 생활의 안정성, 형량을 통해 해야 될 거다. 맞습니다. 그렇죠?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수 있지만 신뢰보호 필요칙은 충족돼야 될 거 아니냐. 신비한 제한이 있다. 신뢰보호 필요칙 따라야 된다. 2번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일부 조작이 있습니다. 시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요. 시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공복 상태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먹었고요. 그래서 일부 조작이 있었어요. 규칙사유가 있는 거죠. 규칙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회수하라, 폐기하라, 신뢰보호 위반이 아닙니다. 자, 2번 틀렸어요. 3번 지침의 공표만 가지고는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죠. 한 번이라도 행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침을 위반한 처분이라 해서 그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행정규칙에 관련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 일탈, 남용,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기구속이 되려면은 한 번 이상의 행정이 있어야 된다. 관행이 이루어져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때 자기구속이 되는 거지 지침의 단순 공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직은. 예. 4번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법 위반 행위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관해서 현행법 시행일 당시 구법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법에 따른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이 적용되고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불소급 원칙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현행법 시행 이후 조사하는 사건이에요. 현행법 시행 이후부터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일 이전에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 이후에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시행일 당시에 처분시효가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 법을 적용해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법률 불소급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왜? 시행 이유 조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번 선지가 옳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1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판결의 효력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인용 판결은 판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 강제가 인정된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거부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요. 물론 다 판결의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전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의 의무, 처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재처분을 하지 않더라, 그럼 간접강제, 배상을 통해서 간접강제를 합니다. 이거 됩니다. 근데 얘가 없어요. 우리 법이 없고 판례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심판에서는 있어요. 무효동 확인 심판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번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할 수 있다. 상관없어요. 원래 여러분들 그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처분할 의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꼭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특히 이처럼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사유라고 한다면 기판력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처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3번 제3자유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절차 하자로 취소 확정 판결이 있은 경우 당해 행정처는 재처분 의무가 있다. 제3자유 행정처분입니다. 제3자유 행정처분은 연탄공장 옆집 아저씨가 소송 들었다는 거예요. 절차 위반으로 연탄공장 옆집 아저씨가 이겼네요. 연탄공장 사장님 보호해줘야 됩니다. 다시 절차 지켜서 이전 신청에 대해서 처분해줄 의무 있습니다. 4번의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 관계행정청에게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인용 판결에만 있습니다. 맞죠? 인용 판결에만 있어요. 행정청 너희들 졌다면 깨끗이 승복해라 이거죠. 기판력은요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에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근데 기속력은 또 형성력은 인용 판결에만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선지 정답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행정소송 옳은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지급 청구 당사자 소입니다. 공무원 초과 근무가 어떻게 민사가 되겠습니까? 돈 달러 당사자 소이 되겠고요. 2번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 안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갖고 있는 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 인가에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취득권. 그러나 있지 않은 자는 없어요. 무슨 권리로? 없죠. 3번 행정소송 제기 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청의 처분 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상이다. 앞문장은 좋은데 뒷문장이 틀렸네요. 그죠? 처분청이 처분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요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안 문제입니다. 제기 요건 문제는 요건 심사하기 때문에 직권 심리가 맞죠. 하지만 본안 문제는 변론주의를 원초로 하고요. 직권 심리 감이에요.
처분권이 있고 없고는 무권한이냐 유권한이냐 따라서 처분이 무효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인용기각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본안 문제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 처분이 맞습니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네요. 예, 14번입니다. 공계약 틀린 것 1.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없으나 없어요. 공법상 계약은 없어요. 행정절차법 우리 뭐뭐 있어요? 처신입 예지가 있죠. 처신입 예지가 있습니다. 처분 절차, 신고 절차, 행정 입법 예고 절차, 행정 예고 절차, 행정 지도 절차, 처신입 예지가 있습니다. 공개가 없고요. 최근 신설된 행정기본법에 공법상 계약 체결이 규정되어 있다. 그렇죠. 행정기본법에는요. 공법상 계약 체결은 계약서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공법상 채용 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 표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달라서 좋아요. 행정절차법에 의해 근거랑 이유를 제시하는 건 아니다. 좋아요. 그래요. 공법상 채용 계약 해지요. 계약 해지 이런 처분이 아닙니다. 징계도 아니고요. 신분을 이제 종결시키는 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없잖아요. 공법상 계약이. 그래서 행정절차법 따를 필요가 없어요. 3번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계약 취소. 이것도 암기. 이거 처분이에요. 변경계약 취소 처분입니다. 계약의 취소인데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정너입니다. 정해진 너는 암개라 이거예요. 지금 일종의 판례가 외우셔야 됩니다. 4번에 공법상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 청구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 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 구제 방법이 있다면 더 이상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청구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효등 확인 소송은 그 항고 소송에서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는 소송도 있고요. 당사자 소송에서 법률 관계의 무효를 확인받는 소송도 있습니다. 근데 항고 소송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은요. 보충성이 폐기가 됐죠. 직접 이행 청구를 통한 구제 방법 유무 이거 심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사자 소송은요. 이렇게 법률 관계에 대한 무효를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받지 않더라도 직접 이행 청구를 통한 구제 방법 등이 있다면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즉시 확정의 이익을 유합니다. 예,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5번입니다. 행정의 효력 요건, 효력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이 됩니다. 포인트. 병합, 그쵸? 병합이에요. 취소송 플러스 부당이득이 병합된 소송이기 때문에 당해 소송에서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이 인용이 되는 거지. 이 소송에서 2심, 3심까지 가서 취소가 확정될 필요가 없어요. 예, 1번 틀렸습니다.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아니, 당해 소송에서 취소가 되면은 부당이득도 인정된다. 이번에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 수익, 점유하는 자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돈을 냈어요.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기 전에는 일단 유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로서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이 사람 민사법, 즉 사법상 부당이득 가면 안 되고 먼저
취소 소송부터 가거나 아니면 이처럼 병합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2번 맞네요. 3번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인터넷 중 하나 이상 공개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송달을 하는 게 이렇게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이제 안 되는 경우 고시공고로 우리가 공시송달 이렇게 부르죠. 하는데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이고요. 인터넷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인터넷에도 공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틀렸고요. 인터넷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는 필수입니다. 얘들은 하나 이상 선택사항입니다. 4번에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를 제기한 경우 당해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이면 처분은 뭐밖에 안 돼요? 취소밖에 안 돼요. 취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청구해 왔을 때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인지는 따지면 안 돼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 청구 취지에 또 청구 원인에 즉 소장에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래도 안 따져요.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이면 취소밖에 안 되는데 이미 지금 불가정이 발생했잖아. 제소기간이 통과했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리하지 않고 기각드려요. 심리하지 않고 기각,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옳은 정답은 2번만 옳게 되었습니다. 16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옳은 것 골라라. 뭐 늘 강조드리지만 행정기본법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이제 격번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계산은 기간을 일주 월년 단위로 정한 경우 첫날을 산입합니다. 첫날을 산입해줘야 하루라도 권익 제한이 줄어들죠. 하루라도 의무 부과가 줄어들죠. 첫날 집어넣어줘요. 니은번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 유보죠.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 유보인데 세 가지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권리를 제한한다. 의무를 부과한다.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디귿번 누구든지 법령 등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장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법이 뭐야? 법정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번 행정에 관하여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틀렸어요. 타법에 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을 따라라. 행정기본법을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이 법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격번과 리을번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옳은 건 니은번, 디귿번이죠. 3번 정답이네요. 17번입니다. 질서법. 자, 1번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치 않은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질서를 위반했는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 한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번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서 법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할 때는 대리인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인,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대리기사님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차주한테 부과합니다. 3번의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기까지 과태료를 납부치 않으면 납기 경과 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 3% 가산금 징수합니다. 기존에 이제 5%였는데 이게 3%로 법이 바뀌었어요. 좀 됐네요, 이제. 예, 4번에 행정청 과태료 부과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살 이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예, 틀렸죠? 다 좋아. 다 좋은데 날짜만 틀렸어요. 날짜가 14일이 아니라 며칠? 60일. 60일. 이의제기 2개월 안에 한다. 60일. 이의제기 2개월 안에 한다. 그럼 과태료 효력은 소멸한다. 예, 날짜만 잘못되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예. 18번입니다. 행정 대집행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행정청이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 퇴거를 시킬 수 있고요. 필요하면 경찰 도움도 받습니다. 좋아요. 경찰 도움도 받고 별도의 권한도 필요 없어요. 이번에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안 해요. 그 국유재산 사용 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 국가의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밖에 청구할 수가 없죠. 그죠? 국유재산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해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거를 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민간인이에요. 야, 국가 좀 해줘라. 안 하냐? 아유, 나는 어떡하냐? 나는 민간인인데, 아이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나는 민사로 해야겠다. 민사로 밖에는 안 됩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예, 공토법상, 이건 공토법이 아니죠. 공토법 이전에 손실보상특례법상 협의 취득 시, 협의 취득이 여러분들 사법상 계약이죠.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합니다.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 철거 의무는 사법상 계약이니까 행정태 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번 구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게 부담하는 수용 대상 토지 인도 명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요. 토지의 건물의 인도 명도 의무는 사람을 퇴거시키는 행위로서 점유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닙니다. 대집행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들어갑니다. 행정심판법 옳은 것 1.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치 아니한 경우 보정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잖아요. 보정을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보정기간은 재결기간 60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행정심판은 행정청과 국민과의 공적 관계인 처분에 대한 쟁송제도로서 민사에서의 조정제도는 심판에 인정될 수 없다. 있어요. 예, 행정심판법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예, 조정제도가 있고요. 뭐 국선 대리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이행을 명한 재결. 이걸로 우리는 의무이행 심판이 없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의무이행 심판이었다. 뭘로 찾아낸다고요? 이행을 명하는 재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 신청에 대해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오케이입니다. 4번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 명령이 재결이 있었음에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배상을 통해서 이행을 간접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접 강제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행 명했는데 안 했다 간접 강제되고요. 물론 직접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번 행정계획 틀린 것 1. 행정 주체가 계획을 위반 결정하면서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형량 해태라고 하죠.
이 형량의 고려 대상에서 포함시킬 사항을 누락시켰다. 형량의 흠결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형량이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됐다. 오형량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개혁은 형량 하자로서 위법합니다. 이런 것들을 형량, 명령, 원리라 부릅니다. 이번에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행계획과 양립될 수 없는 후계획은 무효다. 맞습니다. 선계획에 양립될 수 없는 후계획을 통해서 후계획이 선계획을 적법하게 취소 처리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후계획 행정청이 선계획에 대한 권한청이어야 된다는 점이죠. 3번에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건 처분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 플랜밖에 되지 않아요.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좋습니다. 처분 아니고요. 행정기관도 구속하지 못하고요. 국민도 구속하지 못합니다. 4번 판례는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주민은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내 토지 소유자, 지역 내 토지 소유자. 도시계획 입안 신청 거부는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에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다 풀어봤는데 어떻게 잘들 따라오고 계시죠? 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실 정도면 여러분들 상당한 지금 수준에 올라와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래도 착오로 뭐 아직 몰랐던 거 또 실수로 틀렸던 것은 잘 또 빼놓으셔서 오답 노트 혹은 연습장에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써보시는 게 착오를 줄이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